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검거에 방해를 하거나 도전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본보기로 현역 연방 국회의원 한 명을 체포를 하고 17년의 그 중범죄로 형사범으로 기소를 하면서 드디어 어제 날짜로 6월 10일 화요일에 Federal Grand Jury를 구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사범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에 뉴저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뉴저지 이민국 수용소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나갔다가 이민국 직원이 시설에서 나가달라고 한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연방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갑을 채우려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미 연방 형법에 의해서 약 20여 명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하고 재판을 할 Federal Grand Jury가 구성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날 같이 동행을 했던 뉴와크 시장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하고 연방시설에 이제 감옥에 넣었다가 아마 그 진술서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뉴저지 주재의 미 연방 검찰은 민주당 하원 의원인 라모니카 머카이버 의원을 3가지 죄목의 연방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죄로 기소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죄목이 뭐냐면은 영어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assaulting, 그리고 2번째가 impeding, 그리고 3번째가 interfering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 8년, 1년으로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몸싸움을 하는 비디오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공격을 했다거나 뭐 구타를 했다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은 다른 두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이 라모니카 머카이버 의원이 팔의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방 이민국 직원을 밀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설트 차지, 어설트 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뭐 어설트는 어설트지만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몸싸움인데 이것을 이제 8년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임피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방해했다,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해서 또 8년, 그 16년입니다. 그 다음에 간섭했다 해가지고 인터피어링이라고 1년을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현역 연방 국회의원도 이렇게 그냥 체포를 해가지고 형사범으로 중형을 때려버리는데 누구든 이 불법 체류자 체포 검거에 나서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챌린지를 한다거나 도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국회의원도 잡아넣는 판인데 누구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너네들에게 강력한 법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본보기로서 그 일벌 100개를 전 미국 50개 주에다가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뉴저지 주의 연방 검사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리나 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가짜 소송을 만들어 가지고 별의별 소송을 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던 개인 변호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서 백악관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다가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을 냈습니다. 야, 너 저 뉴저지에 검사장 자리가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검사장 한번 해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연방 검찰, 그 뉴저지 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나 하바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이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송을 해가지고 괴롭히는지를 너무나도 몸소 변호를 하면서 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저지주의 연방 검찰청장으로 발령받아서 나와 있는 동안에 3월 말에 나왔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그냥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냥 잡아서 일단 기소해버리고 뉴아크 시장은 그 완전히 체포해가지고 연방 감옥 시설에다 가뒀다가 이 진술서 받고 내보내고 이렇게 강력한 일을 할 만큼 이분도 그 좌파들이 하는 행태를 직접 본 겁니다. 이 젊은 여성 검사도. 여러분, 미국 경찰이나 공무원이 공권력이나 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와 수위를 로컬과 페더럴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컬이라는 것은 이제 시라든가 주 또 카운티 이러한 그 지방자치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고 페더럴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엿새째 계속해서 LA에서 폭도들이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남의 비즈니스를 파괴를 하고 심지어는 경찰차에다가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하는데도 시장이고 주지사고 뭐 가만히 있잖아요, 보고서. 이게 이제 로컬 레벨입니다. 시장, 뭐 카운티, 주지사. 그런데 이제 그 뭐 국토안전부, 예를 들어서 이민국, 또 미국 세관, FBI, 이러한 그 또 US 마샬, 이러한 그 사람들, 이러한 기관들은 이게 이제 페더럴입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에요. 자, 로컬 정부, 특히 그 민주당이 그 잡고 있는 로컬 정부의 시, 카운티 그 주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냥 솜방망이 아니면 물렁물렁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러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죠. 이게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데 효과적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Federal Government는 완전히 다릅니다. Federal Government의 이런 FBI나 US 마셜이라든가 연방 이민국이나 세관 직원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뭐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고 특별하게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다거나 또는 성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특히 이민국이나 세관 쪽에서 그러면 그냥 영장 없이 바로 수갑을 채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연방 그 이민 세관국 쪽은 여기는 FBI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체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FBI는 그래도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행받고서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이나 세관 쪽은 그 미국의 역사가 처음부터 이민국 세관으로 시작됐고 많은 그 연방 정부의 부서들이 그래서 거기서 세관에서 독립해 나간 부서들이 많아요. 미국이 250년 전에 처음에 정부를 세웠을 때 국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세관하고 이렇게 한 서너 개밖에 부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생긴 모든 부서들이 이 세관 부서에서 그 독립해서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250여 년 전에 그 무조건 의심만 가져도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LA에서도 어저께 그 연방 FBI하고 국토안전부 직원들이 가는데 길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컬에 특히 민주당 주에서 물렁물렁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미국이 뭐 별로 그냥 물렁하구나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연방 그 공무집행 방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물론 이 사람이 17년형을 다 받을 가능성은 제가 봐도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본인 주장으로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자기를 선출해서 하라고 시킨 일을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난리가 났죠. 워싱턴의 그 미 하원에서 제프리 하킴 민주당 그 최고 대표 의원이죠. 이 사람이 민주당의 공식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라모니카 머카이버 의원의 체포와 그 구형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민이 뽑아서
그 감시기관으로 그 입법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미 연방민주당 의원을 이런 식으로 체포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독재와도 같은 그러한 그 파시즘이다, 철권 통치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거지 별로 그렇게 아무런 그 영향력도 없고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언론들이 자꾸 거짓으로 가짜 뉴스를 이 발행을 하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얼마나 높으냐면은 미국은 약 30개 주 정도가 공화당주고 약 20개 주 정도가 민주당주입니다. 현재는 31~2개 정도가 공화당세고 한 18개, 19개 정도 주가 이제 민주당세인데, 이 스윙 스테이트가 7개입니다. 50개 주 중에 이 스윙 스테이트 7개는 보통 뭐 미시간, 애리조나, 뭐 펜실베니아, 조지아 뭐 이제 이러한 그 주들인데, 여기는 민주당세와 공화당세가 반반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선거에는 공화당 후보를 선출을 하고 어떤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을 해요. 이것도 7개도 한 반으로 나뉩니다. 항상. 그런데 작년 2024년 11월 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7개 주 스윙 스테이트 모두가 100%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난 표 차이로 뽑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윙 스테이트 7개를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국민, 유권자들의 수준이, 또 이 사람들의 그 표심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트럼프로 몰렸는지는, 그래서 그 기운이 지금도 계속되는지는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방 하원이든 상원이든 뭐든 법조계든 행정부든 이 민주당은 완전히 영구히 소수 정당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이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잡은 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가 되고 상당히 그 심한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그런데도 이 별 생각이 없는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민주당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범죄를 단속을 안 하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로컬 레벨에서 절대로 안 하죠. 그러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 데는 다릅니다. 로컬 시나 카운티나 주도 공화당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곳은 무시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텍사스라든가 뭐 플로리다라든가 오클라호마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인 공화당주에 들어가가지고 좀 행동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꼭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경찰이라든가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뭐 불복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바로 수갑 채워버립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공화당 정치하고 민주당 정치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민주당 정치를 하는 그런 시나 카운티나 주는 미국에서 절대로 이 law and order,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둑질이나 약탈하고 방화하고 불안하고 치안한 이런 걸 원치 않고 아주 준법이 강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법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완벽한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걸 원하신다면 공화당을 찍으세요. 공화당을 찍으면은 매우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안 찍고 계속해서 특히 우리 한인들도 생각 없이 민주당을 찍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불이 나보고 방화를 당해보고 약탈을 당해보고 자기 비즈니스가 박살이 나보고 그래야지만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이 민주당 잘못 뽑았구나, 공화당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 최소한 마이클 심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정확하게 모든 것을 꿰뚫고 미국의 정치를 올바로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왜 공화당을 뽑아야 되는지
우리 그 한인들만이라도 우선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